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설치 과정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OS에 대한 부분을 인스톨하기 위해서 아마도 시스템 사양과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OS를 인스톨하기 전에는 반드시 OS와 시스템의 사양이 맞는지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스 모드에서의 설치 방법인데요. 도스 모드에서 설치 방법은 윈도우 98이나 윈도우 95에서 도스 모드로 재부팅하는 방법과 두 번째, 부팅 시 도스 모드로 부팅하여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도스 모드로 부팅을 합니다. 도스 모드로 부팅한 후에는 반드시 한글 바이오스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한글 바이오스를 제거하지 않고 리눅스로 부팅하면 에러가 발생하므로 배치 파일을 실행하기 앞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보여주는 노란색 글자와 같이 바이오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한글 바이오스를 제거한 후에 CD-ROM 드라이브가 있는 경로를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G 드라이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G 드라이브로 이동하겠습니다. CD-ROM 드라이브로 이동한 후 도스 유틸리티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 auto-boot.bat라는 배치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하면 리눅스 설치 모드로 부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도스 모드에서 부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부팅 시 도스 모드로 부팅하여 설치하는 방법은 시스템을 리부팅해 윈도우가 뜨기 전에 F8 키를 눌러 윈도우 98 시작 메뉴가 나오도록 한 후에 멀티 시작 메뉴에서 커맨드 프롬프트 온리를 선택하여 도스 모드로 부팅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CD-ROM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도스 유틸리티라는 디렉토리에서 auto-bat 파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auto-exist.bat이라는 파일과 config.sys라는 파일이 CD-ROM 드라이버에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플로피 디스크 부팅에 의한 설치 방법입니다. 플로피 부팅 디스크를 이용하여 리눅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D-ROM 드라이브가 없거나 고장났을 때 하드디스크에 있는 ISO 이미지 또는 설치 소스로부터 리눅스를 설치하고자 할 때와 NFS, FTP, HTTP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리눅스를 설치하고자 할 때입니다. 플로피로 부팅하고자 할 때는 윈도우 98에서 도스 창을 열거나 도스 모드로 부팅하여 레드앤 리눅스 9의 1번 CD 이미지스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이미지스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이 존재하는데 이 중 중요한 이미지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bootdisk.img 로컬 CD-ROM 네트워크 설치 시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 드라이브 블럭.img 스카시 장치 드라이버이며 PCMCIA.img 노트북에 리눅스 설치 시 사용하며 드라이버 net.img 네트워크 설치 시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버. 이들 이미지 가운데 설치 용도에 따라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여 부팅 가능한 플로피 디스크를 만들면 됩니다. 이제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팅 디스크를 만드는 방법에 도스 모드에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지금과 같은 단계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A 드라이브의 플로피에 부팅 디스크를 만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 리눅스 콘솔 상태에서 만드는 방법. 루트라는 자기 자신의 즉 시스템 슈퍼 계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지금과 같은 관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법으로 부팅 디스켓을 또 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리눅스 설치 부팅 디스크를 만든 후에 플로피 드라이브를 부팅 디스크를 넣고 바이오스에서 플로피 디스크로 부팅되도록 설정한 후 플로피 디스크로 부팅하면 리눅스로 부팅된 후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리눅스
설치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텍스트 모드입니다. 레드햇 리눅스 9버전은 텍스트 사용자 환경 모드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리눅스 초기 화면, 왼쪽에 보여지는 회색 바탕, 이것이 초기 화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트라는 부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이게 되는데요. 이때 펑션 키로 설치 옵션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도움말은 오른쪽에 보여지는 표이죠. F1은 메인이고요. F2는 옵션, F3은 제너럴, F4는 커널, F5는 리코즈라는 옵션에 대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죠. F1의 메인은 현재의 화면입니다. 부트 뒤에 프롬프트 엔터 키를 누르거나 텍스트 또는 ask method라는 것을 입력합니다. F2, 옵션이죠. 부트 프롬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트 옵션의 도움말을 제공하고요. 세 번째, F3, 리눅스 설치 시 해상도에 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F4는 커널 파라키너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하는데요. 부트 시 커널에 인자를 부여하여 커널의 특정 하드웨어를 인식하게 하거나 정확한 메모리 양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F5는 리눅스 설치 후 부팅이 안 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응급복구는 리눅스에 리커즈를 입력하면 그 다음 단계인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리눅스 설치를 위한 부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부분에 부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죠. 그 부분에 옵션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 상에 무엇을 입력하여 부팅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엔터키 또는 리눅스입니다. 레드햇 리눅스를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 GUI로 설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모드는 기본값으로 일정 시간 키보드 입력이 없게 되면 그래픽 설치 모드로 부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그래픽 카드나 레드햇 리눅스에서 지원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 또는 리눅스 텍스트 인터페이스 환경 TUI로 리눅스가 설치됩니다. 세 번째, 리눅스 메디 체크. 레드햇 리눅스 CD에 이상이 없는지를 설치, CD의 MD5 썸을 체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으로 이 옵션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치 과정에서 CD 미디어 체크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리눅스 DD. 네트워크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디스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하드웨어 업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리눅스 설치 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드라이버 디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리눅스 ask method. CD-ROM, NFS 이미지, FTP, HTTP, ISO와 같은 이미지 설치 등 다양한 설치 방법 중 사용자가 원하는 설치 매체를 선택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리눅스 업데이트스. 업데이트된 설치 디스크가 있을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일곱 번째, 리눅스 리졸루션 1024/768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봤던 수치일 겁니다. 인터페이스 환경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리눅스 리커즈. 리눅스 설치 후 리눅스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복구해야 할 상황일 때 사용하는 응급복구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CD 이상 유무 체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이상 유무 체크는 리눅스 설치하기 전에 설치 CD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으로 CD 문제점을 체크하고자 한다면 CD를 넣은 후에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테스트 버튼을 눌러 CD를 체크하고요. 이 과정을 보여주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CD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OK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다른 CD를 검사하고자 한다면 다른 CD를 삽입 후 테스트 버튼을 누르고 그렇지 않다면 CD 검사를 마치고 리눅스를 계속 설치하고자 할 때 컨티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환영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부트 프롬프트에 텍스트 또는 리눅스 텍스트를 입력하여 엔터키를 누르면 커널이라고 부르는 리눅스의 핵심 소프트웨어, 즉 리눅스라고 볼 수도 있다 했죠. 리눅스가 부팅이 이루어지고 부팅 메시지들이 화면상에 출력되어집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커널 메시지라고 하고요. 시스템 하드웨어 정보와 커널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커널 메시지가 나온 후에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언어 선택 과정입니다. 이때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키보드 유형 선택. 키보드 유형 선택하는 단계로 만일 리눅스 설치 후에 키보드 유형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루트로 계정 로그인하여 유저의 sbin, 라이브러리 파일들 중에 실행 파일들이 있는 곳이죠. kbd config라는 명령을 실행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셋업 명령을 실행해서 kdb config를 메뉴를 선택해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우스 선택. 마우스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고요. 일곱 번째, 설치 유형 선택.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데스크탑용 설치 유형. 윈도우 환경과 같이 리눅스를 데스크탑 측면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설치 유형으로 데스크탑용 설치 유형은 인터넷 기반의 환경과 X윈도우의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설치됩니다. 두 번째, 워크스테이션용 설치 유형. 개인 데스크탑용 설치 유형에서 설치되는 패키지에 개발 및 관리 툴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지는 것이 워크스테이션 설치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는 X윈도우 오픈 데스크탑 환경에 따라 그놈과 KDE 두 가지로 구분되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선택할 설치하면 윈도우 98의 파티션이 존재하는 경우 윈도우 파티션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파티션들을 모두 삭제한 후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맞도록 파티션을 자동적으로 구성합니다. 세 번째, 서버 모드. 기존의 모든 파티션을 삭제한 후 서버 용도에 맞도록 파티션을 재구성하여 서버에 관련된 파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는 기존 데이터들이 모두 없어지므로 특히 윈도우 98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데이터를 백업해 둔 후에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멀티로 사용할 때 개인 데스크탑용이 아닌 경우는 워크스테이션으로 깔아주셔도 되겠죠. 네 번째, 사용자 설치 모드는 사용자가 직접 파티션을 나누고 설치할 패키지들을 일일이 선택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사용자 설치 모드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OS나 다른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드라이브 파티션 설정. 앞서 공부했던 방법처럼 파티션을 나눠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아홉 번째, 부트로더 선택. 레드앤 리눅스에는 두 가지 부트로더가 있었죠. 그룹과 리로였습니다. 부트로더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부트로더의 커널 4개 변수를 설치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커널 4개 변수를 커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환경이더라도 리눅스를 설치 후에 부트로더 설정 파일에서 추가해 주어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를 무시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때 부트로더를 그룹을 선택했다면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리로를 선택하였다면 이 단계는 생략됩니다. 그룹은 네트워크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게 지원하므로 보안을 원한다면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팅 초기에 그룹 설정을 변경할 때 적용되므로 패스워드를 올바르게 지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부트로더를 설치하고 나서 시스템 재시작할 때 부트로더 메뉴에서 사용할 부트 라벨명을 설정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라벨명을 설치 과정에서 보여주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한다면 OK를 누르고 그렇지 않다면 에디트 버튼을 클릭해 명령을 입력하고 변경합니다. 선택한 부트로더를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를 설정해주는 단계가 다음으로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부트로더는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에 있는 NBR, 마스터 부트 레코더였죠. 설치되므로 리눅스 부트로더를 이곳으로 설치되도록 합니다. 만일 이때
윈도우 NT 부트로더를 이용하거나 부트로더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First Sector of Boot 파티션을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네트워크 설정이 들어가는데요. 사용자 시스템에 이전의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 네트워크 카드가 장착되어 있다면 레드햇 리눅스의 커널에서 이를 인식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가정이 제공되어집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정은 생략됩니다. 이때 2단계를 무시하고자 할 때는 OK 버튼을 클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맞게 설정하여 주면 됩니다. Use Boot DHCP 옵션은 드루넷과 하나로 통신의 케이블 모뎀 전용선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나 내부 네트워크에서 DHCP 서버로부터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받는 환경일 때 선택합니다. DHCP 방식으로 IP를 자동으로 할당받지 않고 고정 IP를 사용할 때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액티브온 부트 옵션은 부팅 시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옵션을 체크하여 부팅 때 네트워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 표를 참고해 나머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PC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OS를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는 분들은 네트워크 세팅?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용했는데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고정 IP인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알아서 세팅하셔야 되고요. 네트워크에 보안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첫 번째, IP 어드레스. 자신의 컴퓨터 이전의 카드에 할당된 고정 IP 또는 동적 IP를 기입합니다. 넷마스크.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넷마스크 주소를 입력하는데요. 대부분 C클래스, 저희는 가장 작은 부분의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클래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므로 255.255.255.0을 입력합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문이죠. 게이트웨이로 사용하는 IP 주소를 입력하고요. 프리머리 네임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네임 서버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쓰게 되는 도메인 네임을 쓸 수가 없겠죠. IP 주소를 알아야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IP 주소를 네임 이름으로, 도메인 네임으로, 그리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경시켜 주는 것이 이 네임 서버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때 호스트명을 완전한 도메인명으로 지정해 주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해주지 않고 생략도 가능한데요. 생략하였을 때는 로그인했을 때 호스트명이 로컬호스트, 즉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명으로 로컬호스트로 나타나고요. 리눅스 설치 후에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라는 파일에서 호스트명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방화벽 설정인데요. 크래킹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화벽을 자동으로 설치해 줍니다. 이 과정에 설치되는 방화벽이 IP 테이블스라는 방화벽 유틸리티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데요. 설정 가능한 보안 레벨은 3단계로 강화, 중간, 설치하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강화 레벨을 선택하면 외부의 침입자가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서비스를 막아놓게 되어 외부로부터 텔넷, FTP 접속은 불가능하게 되고요. 단지 개인 데스크탑 용도 또는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중간 레벨은 일부 서비스에 한해서 외부에서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즉 어느 정도 보안을 갖추면서 일부 서비스들을 허용하고자 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설치하지 않은 레벨은 전혀 보안 기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커스터미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해서 보안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화벽 설정은 IP 테이블스 파일 안에 저장되어지므로 리눅스 설치 후 파일에서 방화벽 전체를 편집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스템 언어 선택 부분입니다. 리눅스 설치 후 리눅스 시스템 환경에서 지원되는 언어를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즉 실질적인 리눅스를 사용하면서 선택하는 언어죠. 리눅스 처음 설치 시 나오는 언어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언어였고 지금 단계에서의 언어는 실제 윈도우에서 사용하게 되는 언어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안을 선택해야만 한국어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단계는 시간대 설정. 리눅스 콘솔상에서 사용할 시간대를 설정하는 단계고요. 루트 패스워드 설정은 시스템 관리자인 루트의 패스워드를 지정해주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루트에 패스워드가 없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는, 즉 최소한의 방어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인증 방법 설정. 이 과정은 개인 데스크탑 설치 유형이나 워크스테이션 설치 유형과 서버 설치 유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생략되는 과정이고요. 오직 사용자 정의 모드로 설치할 경우에만 나오게 됩니다. 섀도우 패스워드 옵션은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의 암호 필드를 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섀도우라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되므로 보안상 이 옵션은 필히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MD5 패스워드 옵션은 패스워드 문자를 8자에서 최대 256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는 기능이고요. 패스워드 보안을 위해 이 옵션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NIS 옵션은 동일한 패스워드와 그룹 파일을 가지고 같은 NIS 도메인 내의 컴퓨터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에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 부분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나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는 LDAP, 커버스의 설정 부분을 무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이 패키지 그룹 선택인데요. 개인 데스크탑용 설치 유형과 워크스테이션 설치 유형 시 OK 버튼을 클릭하여 유형에 맞게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자동 설치되는 기본 패키지 외에 서버나 기타 패키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커스터미즈 소프트웨어 셀렉션 항목을 체크하여 패키지 목록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선택하여 주면 됩니다. 그러나 서버 설치 유형 및 사용자 정의 설치 유형으로 설치 시에는 화면에서 패키지 목록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아마도 웹서버인 경우에 MySQL 또는 웹서비스에 필요한 아파치, PHP 관련된 또는 GCC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선택하여 설치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패키지를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이제 설치 시작 메시지가 나옵니다.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에 대한 자세한 로그를 temp install.log 파일에 저장한다는 메시지입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패키지 설치 과정의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부트 디스크를 만들겠느냐라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들지 않아도 되고 리눅스 설치 후에 mk 부트 디스크 명령어로 부트 디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비디오 카드 설정 과정이 나옵니다. X윈도우 설정을 위한 비디오 그래픽 카드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자동으로 비디오 그래픽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 비디오 카드의 종류가 올바르지 않다면 체인지를 눌러 정확한 비디오 카드의 종류를 재설정해 줍니다. X윈도우 환경을 위한 비디오 그래픽 카드 설정은 리눅스 설치 후에 레디의 config x pre86 명령어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모니터 설정인데요. X윈도우 사용을 위해 이번에는 모니터의 모델명과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X윈도우는 레디앤 리눅스에서 비디오 그래픽 카드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의 주파수 설정에 따라서 작동되므로 비디오 그래픽 카드 설정 후에 정확한 모니터의 주파수를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디앤 리눅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모니터가 인식되는 경우에는 설정된 기본값으로 모니터를 사용하고 만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변경을 눌러 모니터 목록에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니터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죠. 두 번째, 비디오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가 X윈도우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정한 후에 X윈도우를 사용할 해상도를 결정하고 그 설정값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변경을 눌러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치 과정이 다 되었고 종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때 OK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종료합니다. 그럼 시스템이 다시 부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리눅스 GUI 설치 중 텍스트
테스트 모드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디스크 ISO 이미지 파일로부터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이미지 파일은 CD 레코더와 리눅스 배포판 CD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 CD를 굽죠. CD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ISO 이미지 파일을 CD 레코더로 부팅 가능하게 만들어서 첫 번째 ISO 이미지 파일을 구합니다. 이것은 레딧 FTP 밀러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미지에는 5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3개의 파일은 리눅스 설치 소스 파일이고요. 나머지 2개가 RPM 소스를 담고 있는 이미지 파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딧 리눅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1에서 3번까지 이미지 파일을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이 구한 파일을 저장해서 rh9src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이 디렉토리 안으로 복사하거나 이동시킵니다. 세 번째, 이제 부트디스크를 준비하는데요. 부트디스크는 레딧 리눅스 9의 1번 CD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레딧 리눅스 9의 1번 CD가 없을 때는 플로피 부트디스크를 만들어야겠죠. 왜냐하면 부팅 가능한 어떤 4개가 있어야만 그것을 설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부트디스크는 bootdisk.image 파일로 만들어지며 이때 필요한 도구로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lowlight라는 것이며 리눅스에서는 DD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레딧 리눅스 9의 1번 CD에 images 디렉토리에 있는 bootdisk.image 파일로 플로피 디스크를 제작하는데요. 도스 또는 윈도우 사용자가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리눅스 사용자가 만드는 부분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노란 부분입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붓디스크를 통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를 설치하는데요. 첫 번째, 준비한 부트 플로피 디스크로 부팅하여 부트의 프롬프트에서 엔터 또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하드디스크 설치 방법은 그래픽 설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텍스트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리눅스가 설치됩니다. 플로피 부트 디스크를 이용하지 않고 레딧이 1번으로 부팅하는 경우에는 부트 프롬프트에 리눅스 오토 메소드를 입력하여 엔터키를 칩니다. 그런 다음 설치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언어로 코리안 또는 잉글리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유형을 선택하고요. 설치 매체로 하드 드라이버를 선택, ISO 이미지 파일 있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명과 디렉토리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후 과정은 텍스트 설치 과정과 동일하므로 앞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상에서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으로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리눅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대 이상의 컴퓨터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 대는 서버로 이용되고 다른 한 대는 리눅스를 설치할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사용되겠죠. 네트워크 서버에는 네트워크상으로 리눅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NFS 또는 FTP 서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2대의 시스템을 가지고 NFS와 FTP 서비스를 통하여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 소스를 준비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서버의 부분입니다. 레딧 리눅스 9 ISO 이미지 3개의 파일을 각각 마운트 시켜 rh9src라는 디렉토리로 모두 복사합니다. 또는 레딧 리눅스 설치 CD를 각각 마운트 시켜 레딧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모두 rh9src라는 디렉토리로 복사해도 됩니다. ISO 이미지를 마운트 시켜서 레딧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레딧 9 소스라는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마운트 시키고 카피하고 언마운트 시켜서 다시 마운트해서 카피하고 언마운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버를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NFS 서버를 준비합니다. ETC 밑에 export라는 파일에
레드햇 리눅스 설치 소스가 있는 디렉토리와 NFS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주소를 지정합니다. 이 지정하는 방법이 설치 소스 경로가 있고 클라이언트 주소를 주어서 명령하면 됩니다. 그 단계가 밑에 나와 있는 RH9src라는 곳에 IP 주소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갖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뒤에 나오는 것이 서브넷 넷마스크의 주소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 NFS 서비스의 가동을 시키는데요. 이 클라이언트가 NFS 서버에 접속하여 RH9src 디렉토리를 마운트할 수 있도록 프롬프 댐프라는 데몬과 NFS 데몬을 시작 또는 재시작합니다. 이 재시작시키는 부분이 etc 밑에 init.d 밑에 이름을 포트 맵이라는 데몬에서 띄고 스타트라고 쓰시면 다음에 엔터를 치면 시작이 됩니다. 또는 리스타트라 해서 재시작을 시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 NFS 서버의 방화벽 일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서버의 방화벽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NFS 서비스의 접근이 거부되어 클라이언트에서 NFS 서비스로 리눅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므로 간단히 IP 테이블스의 -F를 실행해 일시적으로 방화벽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FTP 서버 준비 과정입니다. FTP 서버를 구축하고 FTP 서버가 작동되도록 FTP 데몬을 실행합니다. 이건 역시 etc 밑에 init 밑에 FTP 띄고 스타트 또는 리스타트로 해서 작동시키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방화벽이 설정되어 있을 때 접근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IP 테이블스의 -F를 실행해 방화벽을 해제해 놓습니다. 다음 단계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리눅스 설치, 즉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설치 준비. 레드햇 리눅스 1번 CD를 넣고 부팅해서 부팅 프롬프트에 리눅스 ESC 메소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설치 화면에서 사용할 언어로 코리안을 선택, 키보드 유형을 선택하고요. 설치 매체를 NFS 이미지 또는 FTP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NFS 이미지를 통한 리눅스 설치 방법으로 설치 매체로 NFS를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컴퓨그 TCP IP 창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NFS 서버에서 DHC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때 유저 다이나믹 IP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 정적 IP를 할당하는 식이라면 할당 IP 주소와 네트워크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들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셋업 창에서 서버의 주소와 리눅스 설치 소스가 있는 디렉토리명 레드햇 9 소스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두 설치 화면이 실행되어지는데요. 이후 과정은 다른 매뉴얼, 레드햇에 관련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FTP를 설치하도록 하죠. 설치 유형에서 FTP를 선택, 컴피그 TCP IP 창에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구성, 서버에서 DHC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때 유저 다이나믹 IP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 정적 IP를 할당하는 식이라고 할 때는 할당 IP 주소와 네트워크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들을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구성이 올바르지 않다고 할 때는 FTP 서버 접속을 위해 FTP 서버 주소와 레드햇 리눅스 설치 소스가 있는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서버로부터 netstart2.image라는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드린 후에 레드햇 리눅스 GUI 설치 환영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 설치 과정은 앞에서 보았던 과정과 동일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눅스의 설치 과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